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고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예요. 올 초에 대구 부동산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었었는데 지금 현재 수성구하고 동구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처한 상황, 건설사하고 투자자들은 물렸어요.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매수자들은 요지부동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작 마진콜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내용은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거를 먼저 알게 된 투자회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관련 채권을요, 친구, 가족, 지인들한테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끝낸 직원들에게는요,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죠.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을요, 물질로 보상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태가 그때하고 정말 똑같아요. 현재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죠.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건설사들은 이거를 처리하지 못해서 부실이 커지고 있죠. 금융회사들도 건설사들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을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쇄적인 부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요,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 지급을 해줘요.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이용해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게 만들고 있죠. 자, 하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대출과 부채로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은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또 선량한 실소유자분들 또는 세입자분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꼭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 세계 유동성이 풀리면서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건설사들은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막 하면서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죠.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증가를 하니까 시멘트나 철근, 인력 등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공사비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공사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요, 대부분 선분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아파트를 팔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와 공사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2020년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고, 건설사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했었죠. 그러니까 공급은 과잉이 되고 미분양 아파트 등 이제는 아파트가 남아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건설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하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공사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건설사들의 욕심으로 공사비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를 분양가의 비용으로 전가시키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막을 보면 공사비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올랐는 게 아니에요. 자, 위에 나온 시멘트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고요. 성신양의 경우 영업이익이 3,900% 증가를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호실적을 맞은 배경에는 원가 절감과 제품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폭의 유연탄 가격 하락이 이를 상쇄하면서 비용 구조가 안정화되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멘트 업계의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시멘트를 사주는 건설사들은 그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은 높은 공사비로 인해서 분양가를 올려받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제공하는 기업들한테 납품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한다고 하면서 재건축할 때 추가 분담금 올려받고요.
또 분양 가격 올려봤는데 그거 솔직히 좀 양아치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분양가도 내려야 정상인데 수요 감소로 인해서 공급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분양가를 올려버렸죠. 비슷한 신축이에요. 근데 현재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이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보다 한 1, 2억 원씩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지도 좋아요. 그렇다면 누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죠. 또 추후에 가격이 오를 때 지금 분양했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최근 신축에 한 1, 2억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에 분양해봤자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 또 건설사들은요, 일단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은 금융권한테 돈을 갚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빌리게 되면은 부도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빌리긴 하는데, 문제는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도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금리가 한 9%로 빚에 허덕이니까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신생아 특례 대출 만들어 가지고 3에서 3%대의 낮은 금리로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보고 비싼 아파트 이거 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리는 낮고요.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요. 외부 요인인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금리를 6.5%, 8%까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부동산 잘못 사시면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투자적인 면에서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실소유자분들한테만 제가 상담을 해서 좋은 위치에 저렴한 아파트들을 구해주는 데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앞서 이야기한 마진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채권들을 손실을 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인이나 개인들한테 팔아버렸죠. 부동산 어떤가요? 똑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작년에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내용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건설업계는요, 도미노 폐업, 부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요, 돈을 빌려준 금융권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 보고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걔네들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다 적자라고 하죠. 미국은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부채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건설사나 금융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이 터졌을 때가 피해가 좀 더 적겠죠.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과연 이 피해를 누가 보게 될 거냐? 저는 실거주자하고 세입자들이라고 봅니다. 사실 세입자들은요,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의 여유가 있고 또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생각보다 돈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갭 투자 영끌족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돈을 끌어다가 대출을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 1, 2%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부자가 되려면 월세에 살아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한도 컷 일으켜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 사람들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니까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가지고 다 경매 넘기고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 많이 하락했으니까 투자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죠. 저는 이게 대외적인 금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집 잘못 사면요, 답 없어요. 과거에 금리 인하기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하던 시기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금리 아니에요. 이제 고금리 시장으로 올라가요. 왜? 과거에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저렴한 제품을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제품 안 쓰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자기들
미국민들 취업시켜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고금리가 계속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레버리지를 한도 껏 끌어내가지고 투자를 해라? 네, 그냥 망하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집을 몇 채씩 보유하려면요, 그 집에 들어와야 하는 세입자가 있어야 되죠.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60%, 70%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메우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인구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투자자들은 과연 누구한테 전세나 월세를 줄까요? 그런 실소유자가 없어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요,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해외에서 경악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입자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거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집 팔고 있죠. 똘똘한 한 채,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똘똘한 한 채예요. 정말 남들이 선호하고 좋은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사라는 거지, 아무 지역에나 싸다고 사게 되면요, 여러분들 투자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서울과 대구의 매물 추이를 보면요, 매매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그럼 이 기회에 빠져나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량을 자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해준다? 그리고 샀다고 쳐요. 그 다음번에 누구한테 이 물량을 넘길 건데요? 집은 남아 돌고 있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뒤에 매수자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 사이에는 지금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대출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은 어디까지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또 너무 높은 가격이다, 부동산 살 수 없다라고 청년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아이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는요, 관광객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임대료 상승,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관광객들을 막아달라는 시위에 섰죠. 이게 정말 현명한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비만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그 지역 떠나게 되죠.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집값 오른다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버블이 문제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터지기보다는 미국의 금리라든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터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막을 힘도 없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운이 좋게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동산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거품을 좀 빼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투자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많이 몰리는 지역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어두운 면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게 무조건 폭락한다, 터진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가정이고 저희 예상을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인분들이 열심히 좋은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